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전문가의 힘을 더해 확실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NBN.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은 오늘 시장 특징 흐름을 보면은 시사점이 잡힙니다. 오늘 시장 특징 흐름을 우선 보시죠. 오늘 시장 특징 흐름은 한마디로 기술적 반등입니다. 왜? 엔저 흐름이 일단 스탑했기 때문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엔저로 인한 과매도 상태가 제자리로, 과매도가 제자리로 일단 돌아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일지는 환율 흐름에 달렸습니다. 엔화 흐름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엔화가 달러당 90엔의 경계선에서 되돌리느냐 아니면 이걸 뚫고 가느냐 매우 민감한 가격대입니다. 달러당 90엔. 그래서 외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선이 대개 단기적인 한계선이지 더 이상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는 어렵고 실제로 또 더 이상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일본에는 부담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외환 트레이더들이 이 가격대 근처에서 매매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정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아랫방향으로 계속 배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이 가격대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은 많이 되돌린다면은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좋겠죠.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엔화의 흐름이 기술적 반등이듯이 우리 엔 피해주 경기주들도 똑같이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흐름이 결정될 것입니다. 일단 오늘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추가적인 추세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어쨌든 엔화에 대한 평가를 매우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민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전문가들의 견해가 어떤지, 어떤 흐름인지 계속 관찰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N 피해주, N저 피해주, 삼성전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급반등이 낙폭과대에 따른 급반등이기 때문에 오늘 급반등했다고 해서 별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충분히 추가 반등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환율 흐름에 따라서 결정되기 거기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변 여건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도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내일의 투자 전략을 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투자 전략의 한 축으로서 한 기업을 보기로 하죠. 오늘의 기업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호텔 신라입니다. 엔저 효과로 과매도 국면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나 또는 삼성전자를 택하지 않고
다소 의외인 신라 호텔 신라를 선택한 것은 지금 설명을 드리죠.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일단 호텔 신라는 최근 차트를 보시면 작년 10월 이후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사실 호텔 신라는 엔고 또는 위안화,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이 계속 우리나라로 쇄도하면서 수혜를 받던 종목이고, 거기에 따라서 면세점 수익 또는 호텔 객실 수입 또는 호텔의 부대 시설, 식당 시설 이런 것들이 호황을 누린 회사였죠. 그래서 그 때문에 실적이 급속히 좋아졌고, 그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실제로 실적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게 주가가 올랐죠. 그만큼 프리미엄을 준 것입니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런데 10월 달부터 급속히 꺾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회사의 실적 드라이버, 이 회사의 업황 드라이버인 일본 관광객이 급속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관광객이 급속히 줄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도 분쟁 때문에 국가 간 서로 간에 심리적으로 불협화음이 생겨서 관광객 숫자가 많이 줄었던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엔화 가치가 엔고에서 엔저로 급속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때문에 엔화를 들고 들어오는 일본 관광객이 사용하는 우리 원화 가치 환전하는 가격이 줄었기 때문에 구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이 관광객이 줄어들었던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겹쳤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호텔 신라의 면세점 수입에 많은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매출이 일본 관광객 감소만큼 줄었다. 그 때문에 실적이 많이 줄었죠. 물론 호텔 객실도 많이 줄었겠지만 호텔 객실은 넘쳐나는 중국 관광객으로 아마 다 메워졌을 것이니까 그건 별로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대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면세점이 호텔 신라의 수익원의 거의 대부분이 면세점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호텔 신라는 숙박업종이라기보다도 유통업종이죠. 면세점. 그래서 이 면세점의 매출이 얼마나 올랐다가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이 회사의 실적 드라이버가 되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이 회사의 실적과 주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 어닝 쇼크군요. 당연하죠. 이렇게 관광객이 급속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이 35%나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35% 떨어졌을까요? 고점이 6만 원이라고 본다면 최저점 4만 1천 원. 6만 원에 30%는 638, 18,000원 빼면 4만 2천 원. 정확하게 30%, 뭐 35%는 아니도 30%는 떨어졌죠. 그래서 주가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이익을 그만큼 줄어들 것을 어떻게 귀신같이 미리 알고 주가가 미리 그만큼 떨어졌죠. 그래서 이 어닝쇼크 실적 발표했을 때는 정작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이미 야금야금 미리 노출되어서 주가 이미 선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닝쇼크가 막상 실적이 발표될 때는 이미 주가는 다 반영됐기 때문에 만약 이 어닝쇼크가 이번 4분기가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1분기부터 좋아질 수 있다면 주가는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 실적보다 지난 4분기 실적보다 이번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신라호텔의 4학년 4분기 실적은 일본 관광객 수의 감소로 인하는 매출 감소 효과도 있지만 또 원화 강세 때문에 면세점에서 파는 것은 다 달러로 팔지요. 그 달러에서 들어오는 원화 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왜? 원화 강세로 인해서 달러당 1,100원 받던 걸 1,050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중국 관광객으로 충분히 채웠지만 영업이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겹쳤다. 실적 효과가 겹쳤다. 그래서 이 요인 때문에
4분기가 실적이 많이 좋았는데 만약에 1분기 실적이 개선되려면 이 요인 두 개가 다 해소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에 원달러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지난 저점 1050원 깨느냐 못 깨느냐 위태위태하다가 지금 1080원대로 올라왔죠.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오히려 반등하는 흐름이다. 물론 최근에 원화 강세 흐름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매도 달러 매수로 인한 흐름 힘이 컸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달러는 강세 반전하고 있어서 일단 이 기류가 좀 더 이어진다면 1분기에는 환율 효과가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호텔 신라 입장에서는 면세점 매출에서 원화로 환산해서 받는 돈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이제 반전을 할 수 있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일본 관광객이 더 이상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 현재 수준에서 엔저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은 일본 관광객이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다면은 그럼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에 저점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본다면은 지금 충분히 매수할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가능하게 해주고 이제 조금 있으면 춘절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쇄도한다라는 뉴스가 언론에 장식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실적은 모르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뉴스가 이 주가의 드라이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음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긍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투자 포인트. 내일의 투자 포인트는 오늘의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것이냐 안 이어질 것이냐의 흐름에 달렸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이어질 여지가 많이 있다는 측면에서 내일 당장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여력은 아직 많이 있다고 본다면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 악재에도 불구하고 과매도 해소 랠리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그 긍정적인 바탕에는 바로 중국의 경기 턴어라운드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악재가 중국의 경기 턴어라운드의 힘에 좀 더 밀려나간다면 중국 관련 산업주나 또는 소비주 계속 주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와 함께 하십시오.